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그너 그룹이 반란을 일으켰죠. 그런데 반란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재하면서 다시 전선에 투입된다. 한 달간 아주 푹 쉬고 8월 달부터 전선에 투입된다 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말 황당하죠. 푸틴은 속도 없는 것인지 정말로 프리고진을 신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 자포리자 전선에서 이 러시아 병력들이 방어전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피로하고 또 우크라이나군이 공세를 펴고 있으니까 또 사실은 밀리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포,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군에게 집속탄 제공, 이런 여러 가지 공포, 거기다가 너무나 오랫동안 쉬지도 못하고 전투에 임하고 있는 이런 피로도, 이러다 보니까 완전 항명 사태가 속출하고, 그리고 장군까지, 이 우려 치면 한 군단급 부대의 장군까지, 사령관이 항명을 하다가 보직 해임되고 지금 이 최전방으로 보내져 버렸다고 하는데, 완전히 그냥 이 내분 그리고 공포에 휩싸여 있는 러시아군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500여 명의 러시아군을 살상했다라고 했고요. 전차는 1대 격파, 장갑차 7대 격파, 차량은 12대 격파, 특수장비 7대 격파, 야포 17문 격파, 다련장 로켓 2문 격파, 역시 포병은 1개 대대급 포병 전력이 쓸려 나갔습니다. 특수장비, 방공무기, 통신, 전자전 등 아주 완전히 근간이 되는 이런 전력들이 또 다량 파괴되었습니다. 무인 항공기는 33대가 격파가 됐는데, 이 무인 항공기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 이란제 샤히드 136 드론을 지금 러시아에서 직접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드론들의 투입이 늘어났다. 직접 생산을 하니까 이런 것이고, 자, 이런 전과 바탕으로 전선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적이, 즉 러시아군이 5개 방면에서 29번의 교전을 시도했다. 아니, 그동안 3개 또는 4개 방면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이례적으로 5개 방면에서 라고 했어요. 3개라고 할 때는 바흐무트, 마린카, 리만 축선. 리만 축선은 크레미나와 스파토베 이 지역이죠. 그런데 이 5개 축선, 이것도 어디냐? 그래서 이 루한스크의 가장 북쪽 지역, 그러니까 하루키우하고 마주보는 그 지역, 쿠판스크, 그 쿠판스크 쪽에서 러시아군이 공세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러시아가 12일 새벽에도 우크라이나의 주요 대도시에 드론 공습을 해서 이렇게 많은 요격 전과가 나왔고요. 영국과 루마니아에서 우크라이나 전투 조종사 교육이 시작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나토 회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전투기 지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래서 이 유럽의 11개 국가에서 돈을 각출하고 부품 그리고 교육 비용 이런 것들 대고, 그래서 루마니아에서 F-16 전투 조종사 훈련 받고, 루마니아 F-16 없으니까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데서 F-16 가져와서 루마니아에서 훈련하고, 영국에서는 훈련기, 초동 훈련기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훈련하고 이렇게 해주기로 했다라고 하니까, 지금부터 이런 훈련에 들어가면 아무리 빨라도 연말 또는 내년 초는 되어야 F-16 전투기가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호주가 E-7A 조기 경보 통제기 한 대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서 동유럽에 파견했는데, 이 E-7이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조기 경보기죠. E-737 피스아이 하고 똑같은 버전입니다. 그 E-7을 왜 호주가 주냐? 지금 나토가 조기 경보기 있는데 그 나토 조기 경보기를 가지고 러시아의 각종 항공 표적이라든지 미사일, 드론 이런 것들 탐지해서 우크라이나에 알려주죠. 그런데 지금 17개월 동안 계속 나토 조기 경보기와 미국 조기 경보기가 가서 작전을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수리도 들어가야 되고 정비도 들어가야 되고 이러니까 이 호주가 지금 이제 참가해서, 나토는 비록 정회원은 아니지만 여기에 조기 경보기 한 대 지원해줘서 지금 나토 조기 경보기들 수리 소요를 감당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에이테킴스 지원, 그러니까 하이마스나 에메랄레스에 집어넣어서 쏘는 탄도미사일이죠. 여기에 자탄 수백 발이 들어가는데 이 에이테킴스 지원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 나왔다. 그런데 바이든이 지금 고심 중인데 뭐 긍정적으로 좀 될 것 같다라고 뉴욕타임즈는 보도를 했고, 나토 사무총장은 회원국 동의 조건 등을 충족하면 우크라이나를 가입시켜준다라고 했는데 이 조건이 좀 안 맞다고 그래요. 조건이 뭐냐? 투명성, 민주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투명성, 민주화 이런 거 좀 부족하다라고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아니 지금 전쟁 중이니까 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항변을 했어요. 맞는 말이죠. 나토 정상들은 나토와 우크라이나의 위원회 설립을 승인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토 가입은 안 되지만 안전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원회 설립을 승인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토에서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과 별개로 EU, 유럽연합에서도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서면으로 보장하는 이 계획안을 발의했다라고 해서 러시아가 점점 더 궁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해군은 러시아가 곡물협정을 탈퇴해도 교통로를 보호하겠다라는 건데, 7월 17일 날 지금 연장된 곡물협정이 탈퇴되죠. 그리고 곡물협정은 뭐냐? 이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서 곡물 수송선들은 안전보장해주겠다. 그래서 세계 식량 가격 폭등을 막겠다라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이 곡물 부분에 있어서는 해상 봉쇄를 안 하겠다라는 협정이었는데, 러시아가 이제는 더 이상 연장 못 해주겠다. 왜? 곡물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무기 사고 하니까 우리는 못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튀르키예 해군이 그래도 러시아가 그걸 안 해도 우리 튀르키예 해군이 그 곡물 수송선들을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라고 나섰어요. 튀르키예가 갑자기 태세 전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크레미나 방면에서 공세를 강화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하루에 최대 3km를 진격했다라는 거예요. 크레미나죠. 크레미나. 그리고 이 크레미나 남쪽은 숲이라서 여기 지금 잘 뚫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북쪽에서 원래는 P66도로 여기까지 우크라이나 이 영역이었는데 계속 치고 나와서 이만큼 지금 치고 나왔더니 여기서 다시 또 이렇게 해서 이 강 여기까지 확 치고 나왔는데, 여기 지금 이제 경합지가 돼 있죠. 경합지가 돼 있는데 요게 뭐 내일이나 모레쯤에 완전히 러시아의 통제 지역으로 될지, 아니면 경합지에서 다시 우크라이나가 밀어낼지,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이 아주 큰 강이죠. 여기에서 배수의진을 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뒤로 뺄지, 이런 것들은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이 지역에서 러시아가 강력한 공세를 통해서 이렇게 3km나 밀어붙였다라는 의외의 상황 알려드렸고요. 자, 우크라이나가 로보틴의 시가지 진입 시도를 실패했다. 러시아가 저항을 아주 격렬하게 해서 실패했다라는 건데, 로보틴에는 이 자포리자의 오레호브 축선이에요.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 오레호브가 여기 있죠. 오레호브가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첫날 47기계화 예단에서 레오파르트 2 A6 전차 2대, 그리고 브래들리 미국제 보병 전투장갑차 14대 등 완전히 그냥 대량으로 박살났던 바로 그 지역이죠. 그래도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선전해서 이만큼 지금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로보티네가 있는데, 이 로보티네 이 지역이 2차 방어선의 주력 방어선 선상이에요. 그래서 이 로보티네를 뚫고 쑥 들어가면 이제 2차 방어선이 무너지는 그 장면인데, 로보티네에서 그 2차 방어선에서 러시아가 아주 격렬하게 저항해서 우크라이나가 때리다가 결국은 뒤로 물러갔다라는 거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계속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한 요렇게 되어 있다가 지금 이만큼 쑥 들어왔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러시아의 여러 부대 가운데 가장 전투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바그너 그룹이 벨라루스 방면에서 제2전선을 열 모양입니다. 본격적인 공세보다는 양동작전에 가까운 행동을 취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크라이나와 푸틴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벨라루스 여러 군사기지에서 재정비 작업을 진행 중인 바그너 그룹이 오는 8월 5일까지 정비를 마치고 우크라이나 전선에 다시 투입될 것이라고 바그너 그룹 선전 매체가 현지 시각 7월 12일 선언했습니다.
바그너 측은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수장이 오랫동안 임무를 수행한 모든 바그너 대원들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휴식 기간 중 벨라루스와 세계 각국에 파견된 바그너 대원들이 보직이동과 재배치, 부대 정비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그너 그룹 고위 지휘관 중 한 명인 가명 안톤 로터스 엘리자로프는 바그너의 해외 사업은 계속될 것이고 이를 위해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해외 사업을 수행하는 부대들에 대한 전투 근무 지원의 일부는 계속 러시아 국방부가 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와 중동 전역은 물론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도 각종 이권 사업에 발을 담고 있는 바그너 그룹은 요인 경호와 주요 시설 방호, 군사 고문, 광산과 유전 개발 등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요. 이 자금은 프리고진의 정치 자금과 바그너 그룹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어 러시아 측이 반역 세력인 바그너 그룹을 정리하려면 가장 먼저 끊어내야 하는 자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바그너 그룹의 해외 사업을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크렘린이 바그너 그룹 측에 뭔가 약점이 잡혀 있거나 바그너 그룹으로부터 들어오는 정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그너가 해외 사업장을 재정비하고 우크라이나전 재투입을 공식화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바그너 그룹은 우크라이나 북부 지토미르주 국경에서 약 190km 떨어진 아시포비치에 주둔하고 있는데요. 바그너 그룹이 전력 재정비를 마치고 우크라이나 북부 국경에 국지적인 새 전선을 열 경우 러시아 벨고로드 지역에서 자유 러시아 군단이 취했던 공세로 큰 혼란에 빠졌던 러시아의 경우처럼 우크라이나도 상당한 부담을 가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주요 전선의 러시아군이 지리멸렬한 가운데 바그너 그룹이 제2전선을 구축하고 모종의 성과를 거둘 경우 이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푸틴 대통령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전쟁 상황을 교묘하게 활용해 러시아 권력 핵심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는 프리고진, 앞으로 러시아 국내 정치에 어떤 변수로 떠오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바그너 그룹이 반란을 일으키는데도 멀쩡하고 그리고 다시 전선에 투입된다. 이게 왜 말이냐? 푸틴이 도대체 무슨 약점이 잡혔냐? 그래서 제가 바그너 그룹이 반란하는 그 당일날 핵시설로 가서 핵무기를 탈취한 것 같다 라는 단독 보도를 보내드렸죠. 그 이후에 이제 바그너 그룹이 핵무기 탈취하러 갔다가 실패했다 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저는 실패했다라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 국방부의 공식 발표일 뿐이고 그 공식 발표가 사실이다 라고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죠. 그 바그너가 핵시설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갑자기 그 앞에서 차를 돌려서 돌아갔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그럼 왜 갔습니까? 거기다가 격렬하게 전투를 벌이면서 왜 갔습니까? 거기 아니겠죠. 그래서 뭔가 바그너 그룹이 정말 그들의 구명줄 할 수 있는 히든 카드를 거기에서 확보하지 않느냐. 그래서 핵무기를 탈취했던, 아니면 예상처럼, 또 다른 예상처럼 더티밤, 그러니까 핵물질을 탈취했던, 어쨌든 간에 정말 푸틴을 아주 괴롭힐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나왔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바그너가 벨라루스 갔고, 여기에는 지금 바그너가 지금 여기 있는 식으로 고멜 지역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국경에서 이 벨라루스라고 적혀 있는 이 지역입니다. 여기까지 한 190km, 여기에서 벨라루스의 수도인 민스크까지 한 90km 떨어져 있는 이 지역에 바그너 그룹의 본거지가 지금 꾸려져 있고, 여기에 있다가 지금 한 달 정도 푹 쉬고 그리고 전선을 투입하는데 이 지역으로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체르니우에서 쑥 내려오면 기후가 되죠. 그래서 바그너 그룹이 뭔가 좀 치려고 하는 자세만 취해도 이 우크라이나군이 이쪽 또는 이쪽 양쪽으로 몇 개 예단을 보내서 방어에 돌입해야 되니까 이 본 전선에, 동부전선, 남부전선에 우크라이나군의 창끝이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 역할을 바그너가 해준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프리고진이 지금 대선 후보급으로 급부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 3월에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있죠, 연방. 그러면 3월에 선거를 하지만 실제 대선 전국은 연말 되면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라스푸티차가 10월 말에서 11월 말까지 오고, 그러면 이 8월에 바그너가 여기 투입해서 뭔가 의미 있는 어떤 그 양동작전의 전과를 보여주고, 그리고 10월까지 한두 달 정도 바짝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라스푸티차 한 달 쉬고, 그리고 11월 말부터 대선까지 그냥 밀어붙여서 뭔가 애국적인, 영웅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정권 바뀔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그너가 다시 등장하는 게 우크라이나도 부담스럽고 푸틴도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이 아이템을, 푸틴을 자극할 수 있는, 딱 잡을 수 있는 아이템을 하나 가지고 있다. 저는 그게 핵물질이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 완전히 이제 장군들까지 항명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인간의 신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극한의 상황이 계속되면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요. 아무래도 러시아군 방어선에 배치된 러시아 병력들이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올여름 러시아에게 최대 고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시작된 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남부전선 주요 부대들은 보급이 끊어져 전투 임무 수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러시아 군인가족협의체들이 현지 시각 7월 12일 호소했습니다. 러시아의 징집 또는 모병, 동원 형태로 끌려간 장병들의 어머니와 부인, 가족들로 구성된 이 모임을 주도하는 여성들은 자신들의 가족이 최전선에 배치된 제60차량화 소총여단에 배치되어 있다면서 이들이 지금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에 처했다고 도움의 손길을 호소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제60차량화 소총여단을 비롯해 남부전선에 새로 배치된 부대 대부분은 지난해 9월 동원된 예비군과 신규 징집 현역병들이 섞여 편성됐는데요. 가족들은 제60차량화 소총여단의 경우 모든 병력이 8개월간 단 한 번의 교대나 휴가도 없이 최전선에서 극심한 공격에 시달렸다고 성토했습니다. 러시아군 장병들은 극심한 병력 부족과 넓은 방어 정면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개시된 이후 단 한 차례의 휴식이나 교대 기회를 갖지 못했고 참호에 갇혀 생활해야 했는데요. 최근 한 달은 보급도 끊겨 식량과 의약품, 탄약이 거의 바닥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장병은 가족과의 통화에서 낮에는 폭격이 극심해 참호 밖으로 나갈 수 없고 밤에는 저격수 세상이어서 머리를 들 수 없다 라며, 후방의 아군은 전초선 참호에 보급품을 보내주기는커녕 오인 포격을 퍼부었고 우리는 적군과 아군 양쪽 모두로부터 포격을 받고 있다 라고 성토했습니다. 또 다른 장병은 의약품도 없고 응급처치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 경미한 부상자도 참호 속에 방치됐다가 태반이 죽어나간다 라며, 걷고 총을 들 수만 있다면 어떤 부상을 입은 상태이든 전부 작전에 동원되며 운이 좋아 살아서 후방의 본대에 합류한다고 해도 다시 재편성된 뒤 다른 전초선이나 역습에 투입되기 때문에 죽기는 맨 한 가지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편성과 작전 투입을 거부하면 곧바로 탈영병으로 규정되어 지하 감옥에 감금되는데요. 지하 감옥에 수감되면 그 어떤 보급품도 제공되지 않고 전선에 복귀할 때까지 극심한 고문과 구타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한 달을 넘어가고 장병들의 피로도와 스트레스가 극대화되자 빗발치는 민원 세례를 받았던 제58연합군 사령관 이반 포포프 소장은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에게 병력 교대와 휴식, 순환 배치를 건의했는데요. 건의를 들은 게라시모프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포포프 소장에게 항명과 상관 협박 혐의를 적용해 보직 해임하고 군사재판에 회부했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ISW와 러시아 독립매체 VCHK, OGPU에 따르면 포포프 소장은 병력들에게 휴식을 보장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겠다고 게라시모프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게라시모프가 포포프 소장에게 보복 조치를 취하면서 일선 러시아군 장병과 지휘관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선 장병과 그 가족들의 폭로, 포포프 소장의 지적대로 일선 러시아군은 이제 인간으로서 버틸 수 있는 한계점까지 와 있는데요. 이들이 한계에 다다른 시점에 예고된 우크라이나군의 추가 대공세, 이제 러시아 패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죠. 작년 9월에 대규모 동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동원된 사람들이 지금 자포리자 전선에 쫙 배치가 됐는데 작년 9월이니까 지금 뭐 10개월 그래서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실제 이제 작년 연말
11월 달 뭐 이런 그 시기에 자포리자에 배치가 됐는데 그때부터 계속 이제 참호하고 방어선 구축을 했겠죠. 사실은 뭐 바흐무트 쪽에서 또 크레미나 쪽에서 집중적으로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때 자포리자 쪽에는 뭐 시쳇말로 꿀 빨았죠. 다른 데 비해 상대적으로. 그렇지만은 그냥 놀고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그들 입장에서도 참호하고 방어선 구축하고 지금 뭐 아주 강하게 구축되어 있는 그 방어선들 다 그때 이 병력들이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병력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휴식과 휴가를 못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병들의 가족들이 제발 좀 교대해달라 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뭐 우크라이나군이 2차 대공세로 이렇게 들어가면 거의 반드시라고 할 정도로 죽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 참호에 들어가 있으면. 왜? 그 참호를 돌파해 와야 우크라이나군이 더 진격을 하니까 그 참호가 버틸 수 있다라고 아무도 지금 생각 안 하죠. 또 집속탄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러니 내 아들, 내 남편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호소 영상을 했는데 이 60차량화 소총여단의 책임구역은 한 15km 폭입니다. 여기에 8개월 동안 한 번의 휴식도 없었고 또 특히 지금 이제 6월 달부터 공세가 시작됐으면 이 6월 달부터 지금 한 달 반 동안 한 번의 휴식도 없이 계속 전투를 하고 있고 하니까 이 피로도 극심한 거죠. 또 공포 더욱더 극심하죠. 참호는 이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제가 가끔 웨폰스 오브 월드 와우 그 동영상 채널에 이 참호전하고 숲속 소탕전하고 하는 거 보여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참호도 제가 그동안 놓친 이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와우를 활성화 안 했을 때 보면 정말 열악합니다. 야, 이런 데서 살고 싸우고 하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뭐 그냥 이 모양이에요. 그냥 비 오면 비 다 맞고 지금 또 얼마나 또 더워집니까? 이런 상황에서 계속 지금 한 달 반 동안 공포에 시달리면서 전투를 하고 있고 또 밤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서방제 최신 장비 야시 장비를 통해서 저격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개도 못 들고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발 좀 보내달라. 그리고 좀 보내달라. 이제 더 이상 못 싸우겠다 하면은 이제 이렇게 탈행병으로 간주해서 지하에다가 감금하고 그리고는 지하에 감금하고 나면 뭐 나 차라리 가면 지하로 가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꺼내서 다시 최전선으로 보내버리고 자 이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58연합군 사령관인 이반 포포프 소장이 우리 병력들 좀 교대 좀 해야 됩니다 하고 게라시모프에게 건의를 했더니 게라시모프가 뭔 소리냐 지금 교대 병력이 어디 있어 계속해 무슨 소리야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나는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라고 하니까 이제 이거 협박이죠. 그래서 게라시모프가 열받아서 보직해임, 군사재판 회부 그리고 군사재판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보직해임하고 최전선으로 보내버렸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죠. 이런 식으로 장군까지 완전히 지금 등 돌리고 있는 러시아군 이 공포가 아래 위로 완전히 그냥 확산되고 만연되고 있는 이 상황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